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기본 예문 같은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참고서를 참고하도록 하면 됩니다.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죠. 명사로 쓸 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됩니다. 명사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죠. 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면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입니다. To study English is interesting. 영어로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여기에서 to study는 부정사이고 공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명사적 용법이며 문장 안에서 주어로 쓰였습니다. 이때 주어 자리에 쓰이는 to 부정사를 성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짜 주어 it를 쓰고 진짜 주어 to study English는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it is interesting to study English와 같은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재미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인에게 재미있다고 말하고 싶다면 It is interesting for me to study English로 문장을 표현하고 이때 for me를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I like to study English. 나는 좋아한다. 영어 공부하는 것을 해서 to study는 like의 목적으로 쓰인 부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어는 동사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나옵니다. My dream is to be a singer like BTS. 나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다. BTS와 같은. 여기에서 부정사 to be는 my dream을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명사적 문법이라고 합니다. to 부정사를 해석할 때는 to 부정사 앞에서 문장을 끊어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문사와 to 부정사가 연달아 나온다면 이것은 무조건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의문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지만 의문사 y 다음에는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여기에서 의문사 다음에 to 부정사 what to do를 I don't know what I should d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고서에는 의문사 to 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공식처럼 되어 있으니까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 마치 하나의 동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주로 비동사와 투부정사가 함께 쓰입니다. 이제 슬슬 헷갈릴 법한 것이 방금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해서 보호가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문법은 무조건 그렇다라는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석해야 합니다. I am to meet you. to meet를 명사처럼 해석해보세요. 나는 입니다. 만나는 것 너를. 이렇게 되지? 아주 말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형용사로 해석을 하면 나는 너를 만날 운명이다 또는 만날 것이다가 됩니다. 이건 또 왜 만날 운명이다, 만날 것이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냐면 이 경우는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예정, 가능, 운명, 의도로 해석하기로. 천만다행이지? 하지만 이것도 해석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해석은 필수입니다. 한 문장을 그 문단의 내용에 알맞게 해석하기 위해서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글을 읽어봐야 하는 것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은 어휘로 쉽습니다. I have something to do. 알려진 대로 to 부정사 앞까지 끊으면 나는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이라고 되며 to do는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어 나는 가지고 있다 할 무언가를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I have a pen to write. 나는 가지고 있다 펜을 쓸 펜을. 역시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하다는 do something이 맞습니다. 하지만 write a pen을 하면 펜을 쓰다가 되죠. 우리는 펜을 쓰는 게 아니라 펜으로 씁니다. 따라서 write with a pen이 맞는 구문입니다. 다시 고쳐 쓰면 I have a pen to write with를 써야 올바른 문장입니다.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이 전치사를 써야 되는 경우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동사가 필요한지 어떤지는 구문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지. We have to buy a comfortable chair to sit. 어떤가요? 맞는 문장인가요? 우리는 사야만 한다. A comfortable chair, 편안한 의자를 to sit, 앉을. 자, 이제 구문 분석을 해봅시다. sit a comfortable chair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편안한 의자를 앉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의자 위에 앉는 것이 맞습니다. 위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we have to buy a comfortable chair to sit에 on을 붙였어야 됩니다. We have to buy a comfortable chair to sit on. 그 외 모든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원래 부사라는 녀석이 명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문법책에서는 부사적 용법이 목적으로 쓰였는지, 판단의 근거로 쓰였는지, 결과로 쓰였는지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될 경우 이때 to를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They went to the library to study for exam. 그들은 갔다 도서관에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을 위해. 이때 to study가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in order to study 또는 so as to study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하자면 문장의 동사가 지각동사이거나 사역동사인 경우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지각동사는 see, hear, watch, listen to, feel, notice와 같은 사람의 오감과 관계된 동사들입니다. 사역동사는 다행히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make, have, let으로 해석은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경우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He sees the woman dance on the stage. see도 동사, dance도 동사. 원래 영어는 한 문장 안에 동사를 두 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see라는 동사와 dance라는 동사 두 개가 나란히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히 틀린 문장이죠. 원래 이럴 경우에 dance 앞에는 to를 붙여 써야 합니다. 하지만 see라는 지각동사의 강력한 힘 앞에서 to는 날아가 버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각동사의 파워가 좀 부족한 탓인지 to는 날려버렸지만 dance에 ing를 붙여 쓰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he sees the woman dancing on the stage는 가능합니다. 그 여자가 춤추고 있는 행동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역동사는 다릅니다. 그 힘이 엄청 강력하죠. I make him go there. 나는 만든다. 그를 거기에 가도록. I let him go there. 나는 허락한다. 그를 거기에 가도록. I have him go there. 나는 시킨다. 그를 거기에 가도록. 모두 사역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며 go라는 동사는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예외가 발생합니다. have라는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살짝 변형시킵니다. She has the man study hard. 이때 the man이라는 목적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study는 형태를 원형으로 유지합니다. She has the car repaired. 여기에서 예외의 경우가 발생하죠. 그녀는 시켰다 차를 수리되어지도록. 차는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리되어지기 때문에 the car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pp형으로 바꾸어서 써줍니다. 이 부분에서 have를 get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원래부터 get은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she gets the man to study hard. She gets the car repaired. get의 목적어가 사람이면 투부정사를, get의 목적어가 사물이면 과거분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사역동사 help입니다. 사역동사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y teacher helped me to study hard 또는 My teacher helped me study. 주의해야 할 것은 study가 원형으로도 투부정사로도 쓸 수 있지만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와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투부정사에 관한 마지막 심화 학습입니다. 명사적 용법에서 가주어, 진주어가 있었던 것 기억합니까?
이때 우리는 의미상 주어를 사용했습니다. 의미상 주어를 사용할 때 전치사 for를 썼었지? 이것만 쓰면 참 좋을 텐데 of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주어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입니다. 의미상 주어로 쓰이는 사람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형용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kind, wise, clever, careful, polite. 그 많은 형용사들을 모두 적을 순 없으니까 단어를 배울 때 좀 더 신경 써서 외우거나 가지고 있는 문법책에 나오는 예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It is foolish of me to do such a thing. 멍청하다. 나는 그 같은 짓을 하다니. 그 같은 행위가 멍청한 게 아니라 그 같은 짓을 하는 내가 멍청한 겁니다. 그래서 of me, of라는 의미상 주어를 썼습니다. It was exciting for me to play football. 신난다. 나는 축구하는 것이. 약간 애매모호하지만 축구를 하는 행위가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는 for 목적격을 사용했습니다. 헷갈리죠? 어쩌겠습니까?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사고방식에 익숙하게 해석하는 게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제 느낌이 오지?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 이틀을 썼겠구나. We found it exciting to play football.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원래 문장은 We found to play football exciting입니다. 하지만 또 목적어가 to 부정사이면서 그 부정사의 형용사까지 따라다니니 많이 거슬린 거죠. 그래서 가짜 목적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to 부정사의 기본적 의미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to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이는 것, 그리고 완료형으로 쓰이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문장은 기본 형태가 중요합니다. 수동태를 공부하고 나면 수동태로 쓰인 부정사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